저 그림을 보시면 A와 B로 봅시다. 그럼 어떻게 만나나요? 저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나나요? 중간에 네. 사선권 한 네, 부분 네, 있죠. 네, 네. 저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교집합이라 그러죠. 네, 네. 서로 겹쳐지는 저 부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저 부분에서 양쪽 선에서 보면 각자가 갖고 있는 경계가 상대방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 저거. 저 경계가 만약에 단단하게 경직되어 있다면 저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는 저 경계가 너무 강하거나 또는 너무 경계가 없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쑥 들어와 버려요. 나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저쪽 쑥 들어가가지고 나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아예 상대가 이 교집합 되는 부분을 아예 없애버리면 접촉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아, 난 너하고는 대화하기도 싫어. 이거 뭐 완전 꺼버렸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남북한이 서로 단절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접촉 경계에 혼란이 생겼다. 접촉이 안 되는 상태를 접촉 경계 혼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접촉 경계 혼란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장애가 일어나고 내 자신과의 만남에서도 장애가 일어나고 환경과의 어떤 만남에서도 장애가 일어난다. 그럼 무엇이 이 접촉 경계 혼란을 만드는가를 보니까 여기 이제 쭉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내사, 투사, 편향, 융합, 반전, 자의식. 요 이제 단어들을 잠시 후에 하나씩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걸 개념을 잡으면 아하,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뭔가 자꾸 꼬이는구나. 이것 때문에 관계가 지속이 잘 안 됐구나. 이것 때문에 뭔가 빨리 끊어졌구나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공부예요. 네, 네. 자연스러운 게스탈트의 형성과 해소를 방해하는 정신병리적 현상. 이걸 우리는 접촉 경계 혼란이라고 한다. 우리와 환경이 만나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 중간층이 뭔가 끼어있는 우리 정경과 배경에 미해결 과제가 있을 때 중간층에 끼어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또 환경과의 내 자신과의 만남에 뭔가 저기에 저 중간에 저 교집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기 뭔가 끼어있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뭔가 들어와야 될 게 그 중간에 뭐 끼어 있으니까 제대로 못 들어오고 내가 절로 들어가야 되는 거에서도 못 들어가는 상태. 이게 이제 둘 사이 중간층에 끼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진작 이걸 안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좀 혁명적인 그런 이론들이에요. 내사는 내가 아직 어린 나이에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대상의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주로 누구에 의해서 내사가 될까요? 부모에 의해서 내사가 됩니다. 또는 어떤 선생님에 의해서 내사가 되기도 합니다. 친구에 의해서 내사가 되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이 내사는 결국은 진짜 내가 아닌 주변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이 들어와서 내게 자리 잡은 것이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밖에 나갈 때 차 조심하거라, 신호 잘 지켜라,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라,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끊임없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자리 잡게 되면 그건 원래 나는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 나에게 심어준 거죠. 그 심어준 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나의 모든 사고와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내사라고 합니다. 그럼 이 내사는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의 개념이 아니에요. 다만 병리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이 내사는 안 좋은 것으로 보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이 내사가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는 걸 우리는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차 조심해라. 이거 좋은 말이잖아요.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싸우지 마라. 어른을 공경해라. 이런 말들은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내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심리 치유 쪽으로 들어간다면 아, 이 사람이 현재 갖고 있는 이 문제는 본인의
선택이 아니었구나.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한다면 부모의 그릇된 가치관, 부모의 잘못된 이 가치관이 들어와서 내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인도 알아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결국 이 내사 때문이구나 안다면 거기서부터 풀어갈 수가 있잖아. 부모의 가치관, 신념, 뭐 부모의 어떤 의지, 태도, 습관, 부모의 어떤 세상 모형, 이런 모든 것이 다 내사된다. 왜 내사가 될까요? 부모의 그게 어린 나이에는 본인이 혼자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절대적 의존 관계에 있는 부모의 이러한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어떤 태도나 이런 모든 것들은 여과 없이 들어와 버려요. 이게 이제 내사가 되는 이유예요. 여과 없이 들어와 버린다. 내가 이 사람하고 어른이 돼서도 내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과 어떻게 되느냐면 난 이 사람에게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고 나포가 형성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콩을 팥이라 해도 내가 믿고 내가 따라간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여과기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의 신념이나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이것도 뭘까요? 내사라고 보는 거예요. 종교는 여기에 사실 대입시키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는 원래 종교가 없었는데 특정 종교에 내가 믿음을 만들어서 내가 이 경계를 열어줬다. 그럼 그 종교의 교리가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 잡아서 내 모든 사고와 내 행동을 통제하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내사의 개념으로 이해는 할 수 있다. 종교 자체가 내사라는 건 아니지만 그럼 이런 내사가 결국 부정적 편향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키 큰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마, 그 사기꾼이야.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했다면 주위에 키 큰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 있어도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사기꾼으로 볼 수 있는 내사에 의해서 나는 거기에 판단에 착오가 착각이 돼버리는 거죠. 그걸 우리는 부정적 편향이라고 보는 거예요. 치아 공격성을 사용하지 못해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 자, 여기서 이제 치아 공격성이라는 게 뭘까요? 치아 공격성. 치아 공격성이라는 건 뭐냐면 음식을 섭취를 하면 이 섭취된 음식을 그대로 삼키게 되면 식도나 위나 장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이걸 뭐 할까요? 잘게 분쇄를 시키죠. 이 잘게 음식을 분쇄시키는 과정에서 침이 묻어가면서 이제 소화 효소가 묻어지겠죠. 그렇게 부드럽게 분쇄해서 넘겨야 소화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내 영양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치아 공격성이라고 해요. 근데 내사는 치아 공격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여기서 치아 공격성이라는 건 이 입으로 잘게 뿜다는 뜻이 아니고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정보가 들어올 때 우리는 이걸 뭐 잘게 분쇄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분쇄하는 과정, 내 걸로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작동이 안 되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 그러면 나는 아직 어린 나이잖아요. 내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된 상태니까 절대적 의존 관계인 부모의 가치관이 만약에 나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강요된다면 나는 거기에 대한 치아 공격성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모의 가치관이 통째로 그대로 들어와서 내게 자리 잡아버린다. 결국 한 사람의 존재는 어떻게 보면 부모에 의해서 거의 만들어진다고 보죠. 요 이론으로 보면. 실제로 그렇고. 여기 이제 치아 공격성의 의미예요. 여기 이제 하나하나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내사가 되면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모른 채 타인의 기대에 맞춘다. 이게 무슨 상태인가요? 자, 내사는 누구께 들어와 있는 건가요? 타인의 가치관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내 욕구가 있는데 이 내 욕구가 아닌 타인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관찰자가 되어버리는 거고 그러면 나는 어떤 상태가 되고 타인이 나에게 바라는 그 기대, 희망 그거에 맞춘 나로서 착한 아이가 되려고 하고 효도하는 아이가 되려고 하고 칭찬받는 아이가 되려고 하는 바로
타인의 기대에 맞추는, 이건 자기 상실 상태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부정적 내사가 형성되면 이렇게 자기 상실 상태에서 외부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 상태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으로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모범적이다, 참 착하다, 사람이 참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욕구는 해소가 안 됐잖아. 그래서 본인의 그 욕구는 전부 다 올라오다가 게스탈트를 형성했다가도 해소가 안 되고 전부 다 미해결 과제로 쫙 쌓여져 있는 상태. 이건 미해결 과제로 결국은 돼 있다? 분열돼 있다. 분열이라는 건 나누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미해결 과제, 우리가 여기서 저 그림 좀 잘 그려놨네. 이 미해결 과제가 있으면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 사회의 어떤 적응, 이런 부분에 걸림돌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내사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내사 개념이 좀 잡히죠. 자, 내사 이걸 이제 하나를 딱 잡고 이제 들어가면 수월해요. 내가 지금 나라고 알고 있는 것조차도 내 안에 누가 들어와 있다. 아버지가 들어와 있다. 어머니가 들어와 있다.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들어온 게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데 하나의 요소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절대적으로 내사가 나를 지배해버리면 나를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니까 자기 상실 상태가 되는 게 문제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내사가 들어와서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요소로 들어와서 전체성을 만든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다. 부모가 아주 훌륭한 분이고 부모의 어떤 이런 가치관이나 행동 자체가 긍정적인 것이라면 부모 태도를 그대로 동일시해서 받아들여서 내사시킨다는 것은 밑에 어떤 상태인가요? 이건 동화를 시켜서 자기화 시켜버린 거예요. 자기화. 이건 문제가 안 된다 했어요. 전체성이 들어와 있는 부분은. 자, 오른쪽 볼까요? 부모 태도의 나쁜 측면과 동일시했을 때 이건 나쁜 측면과 동일시했다는 것은 치아 공격성이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게 통째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통째로 들어와서 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소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된 내사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 전체성에 구멍을 냈다. 이게 통합되지 않았다. 통합이 안 됐다는 것은 불필요한 거에 어딘가에 에너지가 쓰이거나 내 전체성이 작동이 안 되는 상태가 효율이 떨어져 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내사는 자기 상실이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자기를 회복시켜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찾도록 도와준다. 자기 회복을 시킬 수 있는 이제 상담과 훈련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욕구가 뭔지를 알아차리게 만들고 자기 안에 있는 억압된 감정을 표현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회복시켜주는 과정들이에요. 이 내사라는 건 결국은 우리의 어디에 들어와 있다는 건가요? 오래전에 형성됐으니까 우리의 잠재 의식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나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내사된 것이 나에게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은 그러면 이거를 의식화시켜 보자 이 말입니다. 의식화시켜서 이것이 과연 맞는가? 이게 비합리적 신념이 아닌가? 그럼 거기에 대한 논박을 통해서 아닌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선택한다면 아닌 건 이건 진정한 내가 아니구나. 이건 아버지가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심어준 것일 뿐이지 내가 진정한 내 욕구나 내가 말하는 거 그거하고는 다르다. 이 진짜 내가 아니다. 그럼 의식적 차원에서 이걸 이제 전부 다 나누어 보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 방법들이 또 나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기에 다른 이론을 접목해도 되고, 내사가 부모에서 이루어졌다 보고, 대부분 이제 내사는 부모에서 이루어져요. 새로운 부모 이미지라는 건 뭐냐면, 자, 아버지가 되게 엄한 분이었어요. 이 엄한 분이 계속 뭔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내사를 끊임없이 넣어놨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어른이 됐는데도 뭔가 무기력하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남의 눈치를 계속 봐야 되고 자기 상실 상태에 있다면 이 사람에게 뭐를 만들어주라? 훈련 과정에서 온화한 아버지, 자상한 아버지, 나를 수용하고 포용해주고 공감하는 아버지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라.
기존의 나쁜 부모 이미지는 분리시켜버려라. 분리시켜버려라. 그 이제 분리시키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또 기법들로 가지고 이제 쓰는 거예요. 지금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뇌는 착각의 챔피언이잖아요. 내사된 걸로 인해서 부모의 나쁜 이미지가 내게 지금 들어와 가지고 내 안에 통합을 못하게 했으니까 이건 분리시켜버리고 새로운 걸 넣어버리면 내 뇌에 부속을 하나 교환했단 말이에요. 부속을 교환해버리니까 기능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돌아간다.